반갑습니다. 오늘 2월 3일이고요. 월요일 저녁 방송입니다. 네. 출석 불러보죠. 즐거운 인생님, 형준님, 안동부자님, 밤하늘 빛과광님, 해피정님, 끝내주는 인생님, 얼음골님, 엠진님, 긍정의 힘님, 원태호님, 한송이님, 가치나님, 시몬스님, 경리님, 단풍이님, 화성송 양봉탕님, 도채호님, 어창선님, 그리고 김베드로님 어서오세요. 연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시장이 엿 같아요. 네. 빅엿이 나왔죠. 빅엿. 이게 빅엿을 뭐라고 그럽니까? 빅엿. 빅 빅엿? 네. 엿을 뭐라고 그러지? 네. 하여튼 코리안 캔디? 네. 빅 코리안 캔디? 네, 그런 건가? 빅엿이 나왔어. 이 관세 부과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좀 더럽습니다. 아침에도 설명을 해 드렸지만 아주 안 좋은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보이고요. 요 구간을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소돔님, 긍정왕님도 어서 오세요. 네, 진숙자님, 빨강망토님, 찐빵님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국면 지금 현재 거시기 누구예요? 그 딥시크. 일단은 첫 번째 딥시크였죠. 딥시크. 그리고 무역 분쟁. 이 두 가지가 지금 굉장히 큰 키워드가 되어 버렸습니다. 시장을 폭락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어 버렸는데 이 딥시크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왜냐면 그 딥시크에서 80억에 달하는 훈련 비용으로 뭐 챗GPT를 앞서는 그런 모델을 만들었다. 근데 빅테크 기업들이 발끈하고 일어났죠. 네, 뻥이다. 말이 되냐. 80억 갖고는 택도 없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 어떤 얘기냐면, 일단 이 80억으로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나와야 되느냐. 기존에 얘네들이 쓰고 있었던 그런 고성능 칩 있죠. 네. 뭐, 옛날에 있었던 그런 칩들 해가지고 쭉 그 예산을 뽑아 보니까 최소 2조 원이더라. 최소. 이거 대만에서 나온 얘기죠. 최소 2조 원이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 이거 없이 이게 80억 원이 훈련이 됐겠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너무나 엄청난 과장 광고를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온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빅테크 기업들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 야, 너처럼 그렇게 얘기할 거면 우리가 개발한 개발 그 모델들도 돈 얼마 안 들었다. 네. 너처럼 이렇게 이 모델에 대한 훈련 비용 80억을 가지고서 이렇게 홍보할 거면 우리도 얼마 안 들었다. 그러면서 챗 GPT에서 뭐가 나왔어요? 3.0 네, 미니라는 게 나타났는데 이게 심지어 그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 딥시크보다 싸요. 네, 딥시크보다 싸고 추론 능력은 조금 뛰어납니다. 그래서 챗 GPT 이 3.5죠. 3.5 모델을 가지고서 제가 추론을 시켰어요. 딥시크하고 똑같이. 지금 영상은 따로 제가 준비하지 않았지만 나오자마자 바로 추론을 시켰거든요. 추론을 시켰더니 뭐가 나왔느냐? 정확하게 결과물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아주 정확하게 결과물이 나왔는데 속도가 더 빨라.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 야, 이 3.0 모델은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딥시크에 대항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야. 딥시크 때문에 긴급하게 출시시켰다 이건데 쉽게 얘기하면은 이 빅테크 기업들이 내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다. 그냥 이것은 광범위한 이 챗GPT라는 이 덩어리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어떤 그 파생된 모델일 뿐이다 이 얘기죠. 네.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다. 봐봐라. 우리도 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어떤 식으로 개편이 되냐면 실질적으로 이 챗GPT에 대한 내용들, 이 저가형 모델이죠. 딥시크를 통해서 저가형 AI 모델, 이 강화 모델이죠. 강화 모델. 특정 그 카테고리에 대한 강화 모델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챗GPT라든지 기타 다른 빅테크 기업들의 AI 모델들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또 하나 볼 게 있어요. 뭐냐면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 이 AI 칩의 가격이 조금씩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H100이죠. 네,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 자, 이게 약간의 이제 역설적인 부분이긴 한데, 저렴한 모델로 이 강화된 이 인공지능을 만들었다 이거야. 근데 여기에 서버가 몰리잖아요. 요청이 많이 들어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소화하기 위해서 이 본체를 돌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체. 본체가 이제 컴퓨팅 자원이라고 합니다. 이 컴퓨팅, 이 본체를 돌리기 위해서는 고성능 칩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쪽으로만 몰려요. 지금 딥시크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API 다운받거나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대응하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제 클라우드를 이용한 그런 그 딥시크 서버에서 자료를 검색하는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서버가 매우 바쁘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못 해준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연이 되거나 추론 기간이 네, 뭐 이렇게 응답 속도가 굉장히 느리거나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거 왜냐하면 이 결과적으로는 이 고성능 컴퓨팅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저가형 모델을 만드는 거 다른 애들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저가형 모델을 원활하게 돌리기 위해서는 고성능 컴퓨팅 자료가 필요하다. 자원이 필요하다. 이 얘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기업이나 이쪽 관련한 빅테크 기업들, 어제 보면 빅테크 기업들은 주가가 좀 올랐거든요. 근데 엔비디아는 주가가 좀 떨어졌죠. 네,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칩이 많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런 부분들인데, 눈이 안 보이는 것 좀 참으세요. 내 눈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블루 스크린이 이 블루라이트가 내 눈을 공격하고 있다 해서 내가 지금 알 있는 걸로 좀 바꿨더니 네? 여자예요. 네. 앞에 지금 네, 아가씨 그림 띄워놓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원래 그래서 방송에서는 알 있는 안경을 쓰면 안 돼요. 이거 보시면 지금까지 쓰던 게 알 없는 안경이잖아요. 봐봐요. 이렇게 하면 잘 나오죠. 뭔가 깨끗해 보이고 잘 보이잖아요. 근데 알 있는 안경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비친다고. 그래서 방송할 때는 이 알 있는 안경을 원래 안 써요. 근데 내가 오늘 눈 좀 편해보겠다고 알 있는 안경을 좀 썼더니 또 이렇게 네 말들이 많으시네. 네, 알겠어요. 네, 그윽한 눈빛으로 방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요. 눈 보세요. 예, 이렇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송에서 보통 안경 쓰고 나온 사람들 알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부분들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아무튼요. 선글라스는 근데 좀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오히려 이제 반사가 좀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안경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그래도 조금 덜 비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좀 돋보기라서 어지러워가지고 그죠? 이거는 좀 덜 비치죠? 근데 이거는 돋보기예요. 그래서 되게 눈이 아파. 저거는 약간 그 반사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예요. 선글라스 비슷하게. 네.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네. 아유, 어찌나 그냥 외모에 이렇게 관심들이 많으신지, 네. 뭐 이래보나 저래보나 잘생긴 건 변함이 없잖아. 그죠? 자, 아무튼 그래서 넘어가면, 자, 빅테크 기업들은 일단 한숨 덜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 일시적인 단기 하락은 좀 있을 수 있어요. 네. 일시적인 단기 하락이 있을 수 있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도 부족하겠지만, 그렇다고 주가가 떨어질 만한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엔비디아의 포지션을 보게 되면, 우리가 걱정할 만한 내용은 아니죠. 이게 구글이고요. 네, 엔비디아가 지금 주가가 이만큼 또 떨어졌는데, 박스 그어놨잖아요. 이 근처. 또는 뭐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겠죠. 여기. 네. 그 자리가 여기네요. 네. 한 110달러? 네, 110달러 정도 수준. 그런 라인대. 지금부터 한 10% 정도 전후에, 10%도 안 되겠네요. 한 6, 7% 정도. 그런 전후에 변동성만 뭐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게 계속 깨고 내려가가지고 박살날 것 같아 보이진 않고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반도체 시장은 어떻게 되느냐? 딥시크가 열어버린
그 저가형 모델에 대한 그런 뭐랄까 판도라의 상자죠. 이게 열려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재편이 굉장히 빠르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수혜주로서 네이버, 그다음에 오늘 카카오가 좀 많이 올랐죠. 네. 이런 쪽으로 수혜주다라고 해갖고 집중이 된 모습이었는데, 글쎄요. 네. 지금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은 AI 쪽에 그렇게 진심은 아닌 것 같아요. AI 쪽에 진심인 데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이런 정도인 것 같아 보이고요. 왜냐면 걔네들은 AI가 잘 돼야지 팔아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가는 것 같고, 솔루션 업체들은 뭐 저비용을 들여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다 속고 있는 거죠. 저비용으로 훈련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이 뒤에 있는 엄청난 이 서버 자원, 숨겨진 자원들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야 그거 저가로 좀 된다 보다. 우리도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하고 달려드는 그 순간부터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카카오가 오늘 좀 많이 올랐는데, 요 상황을 좀 살펴보시면 네 주가가 아래쪽에서 더 내려가기 어려운 상태에서 지금 반등을 친 거고, 좋은 소식이 얘한테는 전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 반등이 있을 수 있어요. 추가 상승도 나올 수 있겠죠. 한 45,000원 구간, 요 구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역시 매물대에 들어가게 되면 조정을 받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카카오가 추세를 돌렸다고 볼 수 없어요. 하락 추세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돌아서려면 뭐가 되어야 돼요? 이평선도 잡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변동폭도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직 이거는 오늘 많이 올랐지만 내일도 많이 오를 거란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고,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 지금 주가 떨어진 상태이긴 한데, 엔비디아 반등이 나온다거나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개선되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가전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관세 쪽에서 조금 부담감이 적어요. 그래서 엔비디아와 연결된 그런 부분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이틀 만에 좀 많이 빠졌죠. 이틀 만에 많이 빠져서 지금 아마 하이닉스도 19만 원대 아래쪽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이 정도 지지선 만들 거라 생각하고요. 천천히 움직이겠죠. 어차피 제가 제시해드린 가격은 20만 원입니다.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는 20만 원이었고 그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하이닉스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거나 그러진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가 추이는 이 AI 칩이라든지 AI 서버 또는 AI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많이 확장이 될 겁니다. 더 많이 확장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그거 올려드린 거 보셨죠? DDR5하고 HBM. 중국 쪽 창시 메모리가 무지막지하게 따라오고 있어요. DDR은 D램 쪽은 거의 잡혔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DDR5 같은 경우는 물론 공정 자체가 다르긴 합니다. 뭐 12나노, 16나노 뭐 이런 공정을 해서 우리나라가 더 미세 공정으로 인해 가지고 더 좋은 그런 성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만, 이 격차가 2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계속 그 피를 토하면서 말한 부분이 좀 있죠. 중국한테 제발 우리나라 기술 좀 넘기지 마라. 진짜 매국노 같은 짓거리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돈도 많이 들이고 진짜 경쟁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 갖다가 중국한테 돈 몇 푼 받고 팔아먹고 그러면 이게 되겠냐 이 말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세요. 이제 나중에 중국이 우리나라 잡아먹어 버리게 되면 지금 디램 다 따라왔잖아요. 디램 다 따라왔다고. 이거 나중에 되면 가격이, 지금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D램이 비싼 성능만 내버려도 우리나라는 그냥 네 침몰이에요. 그래서 지금 차세대로 넘어가는 것이 HBM인데, HBM은 아직 성능 차이가 많이 납니다. 뭐 한 5년 이상, 10년 정도까지도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도 좀 나아요. 근데 D램 쪽은 지금 다 따라잡혔다고. DDR5에 대한 생산이 우리가 그동안 루머로 알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DDR5 생산에 대한 부분이 루머가 아니죠. 실제로 생산하고 있고 양산이 들어갔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짜 어디 저기 그 추운 겨울날 빨가벗겨 가지고 찬물을 이렇게 계속 끼얹어 주는 거 있잖아. 이렇게 뿌려 주는 거. 그걸 계속 해야 돼. 특히 오늘 같은 날 되게 춥잖아요. 이럴 때 가 가지고 그냥 이렇게 뿌려 줘야 되는 거야 그냥. 그렇게 해 가지고 그냥 아주 고통스럽게 그게 만들어 줘야지. 이게 진짜 우리나라 진짜 반도체를요, 다른 나라 특히 중국한테 빼앗기게 되면요 우리나라는 설 곳이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1등 하는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뭘로 먹고 살 거야. 지금 우리나라 수출 1 등이 반도체예요.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넘기면은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인제 그런 부분들인데,
이 HBM 쪽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이제 SK 하이닉스가 세계 1 위입니다. 1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뭐 계속해서 발전시키겠다는 얘기가 나오죠. 결과적으로는요. 이쪽 부분에서 성장 속도는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적은 그러니까 성능이 좀 떨어지는 거든 성능이 좋은 거든지 간에 HBM을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대를 거듭할수록 옛날 것들은 버린다고 그랬죠. 지금 HBM3 그다음에 개선형인 HBM3E까지 나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은 이제 올 하반기에 HBM4가 나온다 그러죠. 네. HBM4가 나오면 또 완전히 성능 자체가 달라져요. HBM1에서 HBM2에서 HBM3로 또 개선형 모델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 반도체는 아시죠? 세대를 거듭할수록 어마어마한 성능 차이가 느껴진다는 거. 이 HBM4도 어마어마한 성능 차이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HBM4까지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중국은 HBM2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꼭 지키자. 왜냐면 앞으로의 세대는 AI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콘텐츠, 모든 상황들, 모든 이슈들이 전부 다 AI를 통해서 진행된단 말이죠. 제가 최근에 이제 며칠 전에 뭐 이슈적인 부분들 정리해 가지고 했잖아요. AI를 통해서 분석하고 AI를 통해서 녹음하고 AI를 통해서 영상을 만들고 AI를 통해서 편집을 하고 AI를 통해서 자막까지 입힌 다음에 만들어내는 영상이거든요. 물론 그래도 시간은 많이 걸려. 하지만 원래 그런 거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그걸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한 명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영상 편집자가 있어야 되고요. 음성 녹음자가 있어야 되고 뭐 등등등 자료 조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시간 자체가 오래 걸리는데 그런 것들을 하루 만에 뚝딱뚝딱 만들 수 있다는 게 대단한 일이잖아요. 뉴스다면 바로바로 뽑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 자, 이런 것들이 AI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AI는 뭐다? 혁명이다. 혁명이 뭡니까? 혁명. 산업혁명. AI 혁명. 이게 왜예요? 뭐예요?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늘려준다는 거잖아. 산업혁명이 왜 의미가 있는 거죠?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면서 그동안 수작업하던 것들을 그냥 막 밀어서 해주고 막 자동화 기계로 갖다 막 찍어내주고 하니까 10개 만드는 거를 100개, 1000개 만들어 버리니까 이게 혁명이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제 뭐 일자리를 빼앗기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AI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요즘에 뭐 휴게소나 편의점 뭐 이런 데 가면 뭐가 있어? 로봇 팔이 이렇게 나와 가지고 뭐 합니까? 로봇 팔이 나와 가지고 커피를 만들어 줘. 근데 맛이 나쁘진 않아요. 맛이 나쁘지 않고 또 가격도 싸. 지하철역이나 뭐 기차 이런 데 가면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도 전부 다 뭐예요? 인공지능이죠. 로봇 팔 해 가지고 커피 뽑아 먹어 이렇게 이런 거 1,000원 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는 거. 이게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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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중요한 혁명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커피 한번 하려면 사람이 상주해야 되잖아. "커피 좀 만들어 줘." 그러면은 걔가 이렇게 있다가 네 하고 뭐 이렇게 물 끓여 가지고 뭐 이게 해 가지고 뭐 커피를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로봇가 다 해 버려. 찡찡찡 해 가지고 딱 꺼내 줘요. 내가 할 일은 꺼내 가지고 뚜껑 닫아서 커피 마셔 버리면 돼. 가격은 1,000원에서 1,500원. 야, 이런 세상이 생겼잖아요.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도 있겠지만 이건 혁명입니다. 네. 바로 그거란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매우, 매우, 매우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인공지능 AI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즘에 로봇 관련주들 많이 올라가잖아요. 로봇 관련주들은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였죠. 로봇들은 뭐예요? 산업 자동화. 산업 자동화인데 여기도 뭐가 필요해? AI 인공지능이 필요해요. 야,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 로봇은 어떻게 해요? 24시간 그냥 풀로 돌아갑니다. 쉬는 시간이 없어. 밥도 안 먹어. 전기만 꼽아주면 지가 알아서 그냥 다 해줘. 그러면 직원 10명이서 할 일을 로봇 혼자서 쉬지 않고 때려버려요. 그냥 막. 로봇 몇 대만 배치해버리면 그냥 바로 그냥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차가 없어. 불량이 안 나와. 이게 바로 로봇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인공지능과 로봇 다 포함되는 거야. 근데 로봇만 있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센서라든지 또는 이 프로그래밍 되는 인공지능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AI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AI에는요 일반 반도체가 아니에요. 이 우리나라 반도체는
아주 이 시장을 앞서가는 그런 반도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현재 주가 상황이 지랄맞아. 그리고 우리나라는 반도체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주가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생겨 가지고 반도체를 때려버리면 주가가 떨어지고 반도체를 사면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연기금이 지수를 방어하기 위해서 뭘 했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안 샀으면 아마 주가는 더 빠졌겠죠. 근데 연기금이 야 지수 좀 방어해야 되겠다. 시장 더 빠지면 안 되겠다.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매수를 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딱 기어들어가죠. 지지가 딱 돼버리는 거지. 그게 바로 시장의 어떤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지수가 빠진 거는 사실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딥시크 얘기만 나왔다고 한다라면 딥시크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빅테크 기업들이 뭐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말도 안 된다, 조사 들어가고 뭐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만 봐서는 주가가 올라갔어야 돼요. 주가가 올라갔어야 되거든? 근데 오늘 주가 떨어진 이유는 뭡니까? 무역 전쟁이 일어났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아직 우리나라한테까지 영향을 줄 건 없습니다. 네? 근데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는 것들까지 다 빠졌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거. 그냥 다 빠졌어요. 다 뒤졌습니다. 오늘 올라간 것들 보면 대표적으로 석유죠? 왜? 캐나다산 원유나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 관세 부과하겠다. 기름값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니까 뭐 석유를 도소매로 판다거나 이런 애들. 흥구석유, 한국석유, 뭐 무슨 코리아 유전, 뭐 이런 금호석유, 뭐 이런 것들 오늘 다 플러스 나왔죠. 걔네들도 다 죽어가다가 또 올라가는 겁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뭐 중동 전쟁 나온다고 해요. 흥구석유나 이런 거 봐보세요. 중동 전쟁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주가 막 올라가다가 지금 마탱이 가가지고 이게 떨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또 관세 얘기 나오니까 또 치고 올라가죠.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틈새라는 거죠. 틈새. 자, 무역 분쟁이 일어났을 때도 올라가는 애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무역 분쟁이 일어나도 올라갈 정보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역 분쟁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무역 분쟁에 대한 의미와 그 다음에 얘네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 변화라든지 안동 부장님 스티커 10,000원 감사합니다. 쌀값에 보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정부장님. 네, 쌀값에 보탤게요. 쌀 떨어져 가던데 어떻게 하시고 이 무역 분쟁에 대한 의미를 일단 아셔야지 됩니다. 이걸 모르고 들어가면 아니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이거 한번 보세요. 앞으로 이제 그 AI 쪽 센터는 이 엔비디아의 블랙웰이 꼭 필요한 필수 부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쪽 부분들 엔비디아의 주가가 현재 시점에서 뭐 크게 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일단 필수 부품이 될 거고요. 그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 이것 좀 축소된다는 얘기가 있죠. 그다음에 뭐 이걸 인해 가지고 전력 관련한 종목도 떨어지고 막 이런 식으로 연결되고 있잖아요. 이 딥시크발 악재인데 요거 어느 정도 해소됩니다. 네. 해소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어느 정도 내려가고 나면 자기의 지지선을 지키거나 아니면 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여전히 많이 올라간 상태에 조금 들어간 것들은 그냥 이대로 흘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주가 반등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반도체나 AI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침체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지금 이걸 가지고는 반등이 나와야 돼. 근데 오늘 반등이 안 나온 이유는 뭐다? 무역 분쟁이에요. 무역 분쟁인데 이 무역 분쟁에서 가장 지금 중요시되는 걸 한번 볼게요. 미국이 관세를 매겼어요. 이 미국입니다. 미국. 위에 캐나다가 있죠. 캐나다. 아래쪽에 멕시코가 있어요.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아주 특별한 이상한 걸 가지고 나왔어요. 여기 바다 건너서 중국이 있고요. 네. 요 세 나라에 대해서 지금 관세 부과를 쳤는데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는 25%, 중국에 대해서는 10%입니다. 자, 근데 이유가 뭐냐? 일단 불법 이민자. 불법 이민에 대한 부분들을 막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관세를 부과하겠대요. 그 다음에 펜타닐. 중국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가 봐. 그래서 중국 쪽, 그 다음에 멕시코, 캐나다 이런 쪽에서 들어오는 펜타닐을 막아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미국인들이 많이 죽는다 해가지고 요 두 개. 긴급 뭐 국제 경제 뭐 법인가? 뭐 그거 있잖아요.
IEE 뭐 그거 있잖아. 그 법을 가지고서 들먹거리면서 관세를 부과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까지의 상황과는 좀 다른 게 뭐냐? 이 법이 말이에요. 이 법이 무슨 의미가 있었냐면 동맹국에 대한 어떤 그런 뭐 보호 조치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서 지금 동맹을 친 거야. 쉽게 얘기하면. 중국은 동맹이 아니지만 캐나다나 멕시코 같은 경우는 최대 교역국가, 미국과의 최대 교역국가가 멕시코예요. 얘네들 갖다 때려버린 거지. 그러니까 애들 다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고. 자, 지금 이 법을 가지고서 이렇게 들고 들어간 이유는 뭐냐? 옛날에 트럼프 1기 때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매길 때 보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근데 요 비상법을 들고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시행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해버렸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캐나다 입장에서는 열받지. 야, 이 새끼들아, 우리가 뭐 한 게 뭐가 있냐? 에? 우리가 한 게 뭐가 있냐? 해가지고 지금 캐나다 입장에서는 뭘 했다? 맞불을 놨습니다. 야, 미국 술 먹지 마. 야, 미국 제품 쓰지 마. 야, 미국도 관세 똑같이 다시 올려버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캐나다 쪽에 대한 미국 수입액이 이게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캐나다가 강하게 나올 이유가 있어. 미국이 지우고 다시 할게요. 미국이 캐나다한테 수입하는 금액이 3,700억 달러입니다. 이 정도 돼요. 3,700 몇십억 달러 되거든요. 네. 요거였고, 그 다음에 캐나다 입장에서는 뭐였어요? 캐나다가 미국한테 이제 수출하는 거. 그러니까 미국이 수입하는 게 3,700억. 그죠? 그 다음에 미국이 수출하는 것은 3,2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슷하죠? 한 500억 달러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입장에서는 야, 똑같이 가자. 네? 똑같이 가자. 관세를 10%로 올린다는 거죠? 10%로 올린다는 거예요. 아니요, 18%가 아니고 10%로 올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안 되잖아요. 관세를 25%로 올린다. 25%를. 지금은 25%가, 왜냐면 캐나다나 미국 같은 경우는, 아니, 멕시코 같은 경우는 FTA 자유협정이 체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거의 무관세 통과란 말이에요. 관세가 조금밖에 안 붙거나. 근데 이걸 이렇게 올리겠다는 얘기니까 지금 얘네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그 정도 수준으로 올려주겠다는 얘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아니죠. 근데 중국도요. 그 미국한테 수출액이 어마어마한 4천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미국은 중국한테 수입하는 게 4천억 달러고 중국에 수출하는 것은 1천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관세를 매긴다면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품목을 어느 정도까지 지정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히 세게 때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지 옛날에부터 이제 열받을 만한 얘기예요. 네, 열받을 만한 얘기죠. 네. 그리고 중국은 지금 세게 때리고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많이 때릴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지금 다른 것들도 있잖아요. 수입 뭐 수출 금지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관세를 때리고 들어가는 이게 좀 약해요. 얘네 중국에 대해서는 불법 이민자가 없잖아. 근데 뭐가 있어요? 펜타닐. 펜타닐에 대한 부분들만 가지고서 얘를 때리고 들어가는 거 좀 약하죠. 캐나다나 멕시코는 국경이 접해 있기 때문에 불법 이민자 얘기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25%라는 관세를 때리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캐나다까지 같이 때린 이유는 멕시코 눈치를 봐서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근데 캐나다까지 왜 건드렸을까 싶기도 합니다. 캐나다에서도 미국으로 불법 이민을 가나요? 캐나다가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캐나다까지 걸고 들어간 이유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거의 대등한 입장에서의 교역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때렸다, 캐나다가 때렸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둘 다 손해를 보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캐나다 원유 막 이런 것까지 갖다 때려버리니까 미국에서는 그렇게 때리고 들어가니까 캐나다 총리 열받았잖아 지금. 그래? 이 새끼들 봐라. 야 어차피 우리가 해도 니네한테 손해볼 거 없거든. 같이 때리자.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냥 미국 뭐
술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나가버려. 너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단 들어간 거고, 멕시코는 상황이 달라요. 실제로 멕시코에서 불법 이민자가 많이 넘어오죠. 왜냐면 여기는 경제력이 조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불법 이민자가 많이 넘어오고, 마약도 많이 넘어오고, 막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이 멕시코한테 이런 관세를 던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무엇이냐? 불법 이민이나 이런 마약에 대한 협상을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글쎄요. 10%를 올린다인가요? 더 올린다? 10%를 더 올린다? 지금 있는 거에? 그러면 저기랑 같이 연결해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 중국 10%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건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죠? 그래서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요,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부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솔직히 멕시코 같은 경우도 4,600억 달러 정도를 미국이 수입을 하는데 수출은 3천억 달러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멕시코는 미국의 최대 교역 국가예요. 추가 관세로 나와요. 그러면은 10% 추가를 더 한다는 얘기네요. 10%더 추가. 중국은 원래부터가 저렇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관세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간다. 그럼 중국도 개거품 물만하죠. 네. 그죠? 네. 중국은 추가 관세고 다른 애들은 25%다. 네. 원래 그 캐나다하고 멕시코 같은 경우는 관세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25%까지 올리겠다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은 추가 관세를 올리겠다. 배고픔 물만 하지. 예. 그럼 중국도 같이 올리겠다 얘기 나오겠죠? 자, 아무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뭐 관세를 부과한다, 몇 프로 올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런 짓거리를 벌였느냐고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인데 자, 캐나다 같은 경우는 서로 맞불을 놔가지고 지랄을 하고 있는 상태고,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이 협상에 대한 어떤 실마리를 남겨놓고 있어요. 왜냐면 멕시코는 약간 의뢰 입장이기 때문에 약간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 관세 그거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경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철저하게 뭘 한다거나, 뭐, 그때는 뭐, 트럼프 옛날 일기 때는 무슨 장벽 세우고 막 그랬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 하겠다라든지 뭐 등등등 나올 수 있죠. 네. 그렇게 나오게 되면 이 멕시코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되겠지. 왜냐면 멕시코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사실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관세, 세금으로 나가게 돼 버리게 되면 부담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왜 떨어졌느냐? 멕시코하고 캐나다의 공장이 있죠. 네. 멕시코 쪽에 있는 것은 자동차예요. 지금 혼다라든지 이런 애들보다도 네, 기아는 좀 덜 떨어졌어. 네, 이 기아 공장이 있죠? 기아 공장이 1년에 약 25만 대 정도를 미국에 여기서 멕시코에 생산을 한대요. 그 중에서 12만 대 정도를 여기 미국에다 수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뭘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을 관세를 매겨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뭐예요? 가격 인상이랑 똑같은 거예요. 가격 인상. 그러니까 25%라는 부분들을 좀 덜 먹게 된다 이런 얘기죠. 물론 세금이니까 전체 가격에서 좀 달라지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네. 가격 인상의 효과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멕시코에다가 지어놓은 공장에서 25만 대나 생산하고 있는데 이것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죠. 물론 현대 기아는 미국에도 공장이 있습니다. 미국 공장에서 더 열심히 생산하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긴 있는데 지금 멕시코에서 만든 것들도 해줘야지. 왜냐면 인건비가 낮으니까 이쪽에서 만들어가지고 미국에서 팔아먹으면 마진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기아나 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도 실적이나 매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뛰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떨어진 모습이 좀 있었던 거고 뭐 반도체나 전자제품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미국 내에도 공장이 있어요. 근데 미국하고 가까운 곳에 가격이 좀 싸다고 생각되는 곳에 공장을 지어가지고 납품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미국의 관세 때문에 가격 인상 효과가 일어나게 돼서 효과를 제대로 보기가 어려워진 상태죠. 즉 실적이 줄어들 수 있는 어떤 부담감이 생겼다. 물론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엄청난 어떤 손해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내용들은 조금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외교적으로 풀어가지고 아니 멕시코에서 만들었지만 그래도 우리 브랜드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줘야지. 솔직히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아니 너네들은 그래 멕시코에서 만들었지만 기아차구나. 그럼 너희들은 관세를 제거해 줄게.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멕시코 산이라고 얘기하잖아. 멕시코산. 그래서 이번에 그 유럽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겠다. 고세금 매기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테슬라가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들이랑 똑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솔직히 이런 부분들은 좀 봐줘야지.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멕시코 본토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야, 공장 그럴 거면 우리나라로 갖고 와.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구분을 지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아시잖아요. 지금 탄핵 정국이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무역 분쟁을 만나게 된 거야. 근데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무역 분쟁을 만났을 때 사실적으로 우리한테 뭐 추가적인 관세가 붙인다거나 이런 모습은 아직 없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다. 트럼프가 미쳐가지고 네, 뭐 철강이라든지 또는 뭐 이제 화학 제품이라든지 반도체 이런 쪽에다가 관세 매기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면 어떡하냐라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 중국 쪽 입장에서는 뭐가 되겠어요? 관세를 미국이 매긴다고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야 우리 WTO에 제소하겠어. 그 다음에 히토류 제한하겠어. 이런 등등 나오는 거잖아. 히토류를 제한하겠어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반도체 소재나 이런 쪽이 조달하기가 어려워진 상태가 벌어지게 되죠. 가격이 올라가거나 또는 아예 조달이 안 돼서 만들 수가 없구나. 등등등. 지금 포스코뿐만 아닙니다. 에코프로비엠 이런 것들도 공장이 다 그쪽으로 넘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뭐 에코프로비엠인가요? 오늘 9% 빠졌죠. 다 같이 떨어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일단 미국의 관세라는 이 덩어리 하나가 굉장히 큰 파장을 들고 일어났고 지금은 또 EU 쪽에도 가고 있잖아. EU. 그러니까 이번에는 독일 총리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아, 너희들 왜 그러냐? 이제 다 같이 사는 글로벌 시대에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한테 왜 이러냐? 니네가 이렇게 나면 우리도 같이 대응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모두에게 손해다. 그러지 말자라고 하지만 트럼프는 뭐라 그래요? 모르겠고 일단 갈 거야.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한테 지금 악재가 될 수 있는 요인과 호재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악재, 호재.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 악재는 뭐예요? 중국의 공장, 이 멕시코나 캐나다 또는 중국, 이런 쪽, 중국의 의존도가 높거나, 제가 다 정리해 드렸어요. 뭐, 멕시코 쪽에 공장이 있거나, 이런 종목들, 이런 것들이 이제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좀 되는 거고, 호재성 재료들은 뭐냐? 완성품, 완제품 업체인데, 또는 뭐 반도체, 자동차도 여기 호재로 들어가요. 호재로도 들어가고 악재로도 들어갑니다. 왜? 미국 내에 공장이 있으면 돼. 그럼 관세랑 관계없이 호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애들은 관세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데 나는 관세를 안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 다운 효과를 볼 수 있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얘네들이 대체제로 우리나라 거를 많이 사게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이렇게까지 주가가 떨어져야 될 이유는 없어요. 이렇게까지 빠져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다 빠졌잖아. 주가가. 그냥 대부분의 주식이 다 빠졌어. 오늘은 안 빠진 거 별로 없잖아요. 오늘 보니까 기본 뭐 마이너스 4%, 5%쯤만 나온 거 아닙니까? 네. 많이 나오신 분들 아까 7%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고. 네. 그렇게 나왔는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뭐 이렇게 나왔는데 솔직히 이렇게까지 빠질 이유가 없잖아,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 이렇게 빠질 이유가 뭐가 있죠? 지금 얘기 들어보세요. 그잖아. 공장이 있긴 있어. 근데 아직 협상의 여지가 있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안팎에서 나오는 분석에 의하면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려는 게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보다는 정치적 이득을 취하기 위함이다라고 되어 있거든.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지금 캐나다와 미국처럼 이렇게 맞불이 났을 때 서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태. 중국도 지금 이렇게 들어와서 중국은 물론 교역량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른 걸로 공격이 들어올 거예요. 그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 원자력 가격의 상승. 멕시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최대 교역 국가인데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멕시코 입장에서도 니네가 제대로 안 하면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여기서 얻는 이득이 뭐냐? 네?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얻는 이득이 뭐겠습니까? 정치적 이슈입니다. 야, 이거 봐. 내가 한 대로 다 되지? 미국 우선주의. 얘네들 미국으로 공장 갖고 오게 되어 있다니까? 또는 얘네들이 우리 불법 이민자 이런 거, 트럼프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불법 이민자가 들어와서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근데 아침에도 얘기 드렸지만, 이게 뭐예요? 양날의 검입니다.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와서 뭐라고 했어요?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걔네들이 안 하려고 하는 기피하는 일자리에 들어가서 일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불법 이민자가 빠져버렸어. 그러면요. 나라가 안 돌아갈 거야.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 들어와 있죠. 불법 체류 한 사람들 많이 있겠지만 외국인 노동자들 들어와 있어요. 걔네들 다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공장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갑니다. 안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불법 이민자들이 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 예상을 얘기를 해서 해볼게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자리를 빼앗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안 하잖아. 요즘에 시멘트 미장, 뭐 타일 보수 작업, 뭐 아니면 공사판 이런 데 보면 다 외국인 노동자야. 근데 왜 걔네들이 그런 일까지 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안 해. 일당 40만 원을 준대도 사람이 없대잖아요. 외국인 애들 데려다가 쓰는 거야. 일도 가르쳐야 되고 하지만 얘들은 그래도 열심히 일하려고 한다 이거지. 이 국가의 어떤 경제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전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런 어려운 업종들, 3D라고 그러죠? 이런 뭐 노가다라든지 이런 3D 업종, 지저분하고 뭐 이런 거 안 하려고 합니다. 위험하고. 이게 뭐죠? 데인저러스. 그 다음에 더티, 디피컬트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려운 거, 힘든 거, 뭐 이런 거. 안 하려고 하는 거야, 3D. 그러니까 미국도 똑같을 거예요. 불법 이민자가 가가지고 이런 밑바닥 일들을 해주면 미국 입장에서도 나쁘진 않을 거라 생각한다면 이걸 모르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빠른 시간 내에 무엇을 하려고 그래요? 빠른 시간 내에 트럼프는 자신의 입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을 거라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지금 월가에서는요, 이 관세를 매기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오래 못 갈 것이다. 옛날하고 다르다. 지금 트럼프 1기 때와는 완전 다르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때와는 얘기가 다르다. 그래서 지금은 요거 오래 못 갈 것이다. 얼마 안 가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취하를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원만한 타협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응?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우리가 보셔줘야 돼요. 그런 식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약화되거나 뭔가 타협점을 찾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수는 반등하겠죠.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되는 거. 삼성전자를 뭐 누구는 얼마까지 본다. 그건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왜? 삼성전자는 뭐예요? 삼성전자는 뭐죠? 얘는 뭡니까? 삼성전자는 뭐예요? 뭐냐고요? 반도체가 반도체 기업이긴 하죠. 네. 반도체 가전이잖아. 근데 그거 이길 떠나서 시총 1위야.
시총 1위. 지수가 올라가려면 삼전이 무조건 가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이게 다른 종목하고는 차트나 기업 분석을 같이 보면 안 됩니다. 장을 올려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삼전을 올려요. 지금은 시장을 올리겠다는 마음이 없는 거지. 왜인지 모르겠어. 시장을 올리겠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나라가 좀 불안하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좀 꺼려진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고, 또 다른 부분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시장이 삼전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시장은 더 못 갑니다. 장에 못 가면 다 못 가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 그냥 종목만 가지고 보시면 답이 안 나와. 근데 지금 여러분 여기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뭘 생각해야 되느냐? 만약에 무역 분쟁이 현실화가 돼가지고 이쪽 저쪽으로다가 막 지랄해버린다. 그러면은 주가가 2018년도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삼전이고 나발이고 시총 상위가 다 빠집니다. 이 중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건 몇 개 있을까요? 무역 분쟁 때 살아남은 종목들이 뭐가 있었어? 개별주밖에, 개별주. 테마주. 이해되세요? 이때 살아남은 게 뭐 있었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이때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해가지고 삼성전자가 올라오면서 주가를 같이 끌어올린 겁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와 시장의 포지션을 똑같이 복사해서 그냥 보시면 돼요. 이때 삼성전자 올랐을까 안 올랐을까? 올랐죠. 이때 내려갔을까 안 내려갔을까? 내려갔죠. 이때 올랐을까 안 올랐을까? 올라갔죠. 내려갔죠. 올라갔죠. 내려갔죠. 뭐랑 똑같아요? 삼성전자 똑같은겨. 왜 똑같을 수밖에 없다고? 올라갔죠. 내려갔죠. 올라갔죠. 내려갔죠. 올라갔죠. 똑같잖아. 그러면 앞으로 시장이 갑니까 안 갑니까에 대한 답변에서는 삼성전자가 갑니까 안 갑니까의 답변과 똑같은 거야. 삼성전자가 만약에 3만 원을 간다? 뭐 4만 원을 간다? 코스피는요? 코스피는 2천이 깨지는 겁니다. 단순하게 종목의 현재 가격과 현재 상태만 보고 얘기하게 되면 이것과 같이 연동을 시킬 수 없는 오류에 빠지게 된단 말이야. 삼전이 3만 원 가면 어디까지 와야 돼요? 4만 원 가면 어디까지 와야 됩니까? 지수 2,000 포인트 초반까지 오는 거예요. 2,100, 2,200 이렇게 오는 거예요. 4만 원까지만 떨어지면 3만 원이면 2,000 포인트 깨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시장이 2,000 포인트까지 떨어졌다 생각했을 때 살아남을 주식이 뭐가 있어? 누가 살아남아요? 여러분들 삼성전자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 많지만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장이 빠졌다는 거야. 그죠? 장이 빠졌다. 장이 빠졌다는 것은 뭡니까? 투자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거잖아요. 공포잖아. 그럼 주식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투매가 일어나게 되죠. 투자자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특정한 가격대를 지키는 포지션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 국가가 사든 누가 사든 간에 사서 막아줘야 된다고. 외국인이 와장창 팔아? 그래가지고 오늘 외국인들이 팔아가지고 지분이 50% 미만으로 떨어졌어. 오케이, 좋아. 떨어지든가 말든가. 지난번에 여기까지 떨어질 때도 삼성전자가 여기까지 떨어질 때도 이때 46%인가 47%인가 그랬어요. 지금 49.9%야. 왜 호들갑이지? 달라진 것도 하나도 없는데? 뭔 걱정입니까? 어차피 부족해지면 다시 지들이 채울 겁니다. 그죠? 채우기 시작하면 포지션 굉장히 커지겠죠. 지금은 그동안 사들인 거 다 팔아먹었어. 이 그지 같은 새끼들이. 왜 그렇게 팔아먹었을까?
뭐 이야기는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겠죠. 뭐 쌀 때 사자 뭐 어쩌다 등등등 뭐 하이닉스한테 밀렸다 등등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보다 돈 많이 버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여러분 4만 원을 가든 3만 원을 가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그렇게까지 떨어지게 되면 시장이 박살이 난다니까? 그럼 지금이 시장이 박살이 날 정도의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있느냐? 아니죠. 전쟁이 났어요? 아니면은 뭐 우리가 뭐 외환 위기가 와가지고 IMF가 다시 왔어? 아니면은 뭐 지금 뭐 AI가 망해가지고 HBM이 뭐 그 삼성전자 공장 불나가지고 완전히 생산 능력을 소실했어? 뭐 때문에 지금 그렇게 빠져야 되는 건데? 실적도 올라갔는데 왜 빠져야 되죠? 아니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반도체는 왜 끝났다고 생각해요? 반도체가 왜 못 갈 것 같다고 생각하지? 반도체 없이 지금 뭘 가지고 우리나라 먹고 살 거지? 네? 바이오로 먹고 살 것 같아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뭘로 먹고 살 건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단기 투자라든 장기 투자든 그건 나랑 관계가 없어. 나랑 관계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자동차가 없으면 안 돼. 조선은 지금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얘들 시총 다 합쳐도 얼마 안 됩니다. 조선주 시총 다 합쳐도 하이닉스를 못 따라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이 지금 시장을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조선주를 우리가 껴주는 이유는 뭡니까? 앞으로 계속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계속 올라올 것이다 이거잖아. 실제로 그래서 우리도 실적이 그 수익이 많이 났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껴주는 거지. 조선주가 지금 와가지고 시장을 호령할 수 있는 거? 조선이 올라가가지고 시장이 올라가요? 바이오가 올라가서 시장이 올라갑니까? 코스닥은 그럴 수 있겠지. 코스피에서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제 2차 전지도 안 돼. 포스코 홀딩스 어디론가 사라져서 안 보이죠? 시총 상위권에서 안 보여. 어디까지 빠진 거야, 지금.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잖아. 포스코 홀딩스는 자, 삼성전자하고 보시면 패턴이 비슷하죠. 떨어진 패턴이. 근데 포스코 홀딩스는 내가 여기서 60만 원에 팔았어. 하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비슷한 패턴일 때 안 판다고 그랬어요. 왜 안 판다고 그랬을까? 포스코 홀딩스는 철강에 대한 부분들 아직 실적에 대한 개선 포인트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근데 2차 전지 물고 들어가가지고 2차 전지가 떨어질 때 같이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포스코 홀딩스 하면 가장 먼저 뭐가 생각나요? 철강 생각납니까? 아니면은 2차 전지 생각납니까? 여러분들이 60만 원 이상에서 포스코 홀딩스를 샀었던 이유는 뭐야? 2차 전지 때문에 산 거잖아. 철강 때문에 샀어요? 이거 여러분들 생각해야 된다고. 100% 먹고 팔았지? 지금은 없어요. 살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사야 되지? 이런 거. 자, 원상복귀까지 다 돌아왔죠. 요 밑에까지 다 들어왔어. 자, 카카오나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것 때문에 올라갔다면 그것 때문에 떨어진다. 그러면은 올라갔었던 부분들을 다 제거하고 나면 주가 반등하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네이버랑 카카오도 한번 봐보세요. 네이버도 2만 원 정도 라인 때 여기 2만 원이죠. 15만 원 라인 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지지선 라인 때. 요것 때문에 올라간 부분이 요것 때문에 내려가게 되면 여기까지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아직 멀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 빠질 거다. 그럼 이 바닥을 잡고 나서 움직임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얼마나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실제로 그런 거 별로 없겠죠? 장기적으로 봐서 돌아서게 된다면 여기서 잡아놓고 5년 후에, 6년 후에, 7년 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무엇이 됐을 때? 시장이 올랐을 때입니다. 네이버가 올라가는 이유는 뭐라고? 지금 네이버, 카카오가 올라간 이유는 뭐예요? 예,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면은 평생 가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카카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그 지지선 올라갔던 부분 다 빼고 나니까 이제 반등 포인트가 좀 나오죠.
근데 여기서 똑같아요. 그 네이버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횡보를 거듭할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면 올라갈 수 있어. 근데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올라간 이유가 뭐라고? 왜 올라갔어요? 우리도 딥시크처럼 할 수 있겠구나. 이거 아닙니까? 에? 네이버 카카오는 무역과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관계없이 그냥 올라간 거야. 자, 다시 생각합시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딥시크 관련한 부분에서는 악재가 해소 국면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 시장이 빠진 이유는 뭐다? 무역 분쟁. 얘는 무역이랑 관계가 없어. 바이오도 마찬가지겠죠? 무역이랑 관계가 없어. 삼성바이오 무역이랑 관계 있어요? 없어요? 무역 관세랑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걔네들은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딥시크와 관련된 부분에서 악재는 이제 해소 국면이에요. 무역 분쟁이 해소가 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기회가 나오는 거죠. 무역 분쟁이 2018년도에 우리가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경계를 좀먹는 상황이 있지만 상황 자체가 조금 다르고 그 내용 자체가 좀 달라요. 그때는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나타났던 부분이었고 첫 번째 시도였기 때문에 전부 다 나가 떨어진 부분이었거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2018년도 때처럼 막 그렇게 무서워 떨고 있어? 그 다음에 대상도 달라요. 적용한 법도 달라.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이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들은 과연 전 세계를 상대로 트럼프가 전쟁을 일으킬 것인가? 지금 그렇게 할 거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은 많지 않죠. 지금 무역 분쟁을 다시 일으키는 이유는 정치적 이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에 무역 분쟁을 일으켰던 이유도 거기에 속합니다. 우리나라한테 관세를 그때 매기겠다 했어요. 세탁기, 냉장고 등등등. 그래서 한국 애들이 가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우리 지금 니네 미국에다가 공장 짓고 있으니까 좀 봐줘. 봐줬죠. 이해가 되십니까? 미국과 중국에, 아니, 미국에 공장이 있어. 짓고 있어.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어. 반도체 뭐 지원금, 보조금 이런 거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아셔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이 무역 분쟁에 대한 어떤 움직임들이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있다니까요. 결과적으로는요, 무역 분쟁에 대한 것은 단기적 쇼크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는 살아남는 애들이 분명히 생긴단 말이에요. 빠질 때는 다 같이 빠질 거예요. 다 같이 내렸잖아요. 무역과 관계없는 애들은 안 내렸어.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다 빠졌죠. 조선도 오늘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좀 버티는 모습이 좀 있지만 조선도 무역 분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거든. 왜냐면 원유를 갖다 건드렸기 때문에. 반도체 당연히 영향 받겠죠. 자동차 당연히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내려갔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그 정도까지 아닌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까지 건드릴 것 같지 않은데? 우리나라 건드리더라도 이런 정도에서는 우리가 관세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판단이 드는 시점이 온다면요? 우리나라에게 고율의 관세를 매길까 안 매길까 이 부분이 걱정이 돼서 주가가 빠진 걸까요? 일본 자동차 다 빠졌어요. 대만 반도체 다 빠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덜 빠졌어요. 대만 TSMC나 폭스콘에 비해서는 우리가 덜 빠졌어. 폭스콘 9% 빠졌습니다. 일본의 혼다 7% 빠졌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좀 덜 빠졌어요. 우리가 이것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걔네들도 미국에 공장이 없는 건 아니겠죠. 영향력이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 미치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닌 것들은 하나씩 하나씩 살아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기회 포인트가 된다니까. 이제는 무역 분쟁을 위험하게 생각할 따위가 아니에요. 개별주적인 부분들을 확 이제 부각이 돼가지고 올라가서 오늘 보시면 2,200개가 넘는 종목이 하락을 했고요. 300여 개 종목만 상승을 했습니다. 그 300여 개 중에서 올라간 종목들 따져보세요. 뭐뭐 있었어? 무역과 관계없는 것도 있었죠. 석유 관련주도 있었죠. 나머지 ETF야.
그 다음에 지 개별적인 재료가 있는 것들이요. 걔네들이 올라간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시장이 내일이라도 바로 반등을 하게 된다라면 상황이 어떻게 바뀔까요? 걔네들은 내려오고 오늘 맞은 애들이 올라갑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 증시가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증시가 오늘 일단은 맞고 시작하겠죠. 지금 저거 있어요? 시간에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 안 봐서 모르겠는데 미국이 지금 일단 얻어맞고 시작할 거예요. 네, 안 봐도 뭐 그런 거 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얻어맞고 시작하는데 이제 내일 아침에 알 수 있겠죠. 얻어맞은 상태에서 더 세게 쳐맞을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올라가서 끝날 것인지. 근데 올라가서 끝날 가능성도 제법 있겠죠. 아시아 증시가 먼저 맞은 거라고. 미국 증시가 오늘 어떤 식으로 움직임이 나오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 딥시크 관련한 부분들이 해소가 돼가지고 빅테크 관련주들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등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상황이 오늘과는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전지가 시총 상위에 들어있고 그쪽 바이오가 상위에 들어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던질 때는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역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전체적으로 다 끌고 내려간 상황에서 오늘은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빠지겠죠. 다 빠질 겁니다. 중요한 건 시작점이 아닙니다. 이제 자본이 들리기 시작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얘기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반등에 대한 구간들이 형성이 될 수 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챙겨야 되는 거. 자, 기아가 오늘 많이 빠져서 슬프다. 기아는 배당금이 6,500원 확정됐죠. 지금 9,600원에 매수하시면 배당률이 6.7, 6.8% 나옵니다, 이제. 배당 6.8% 나와요. 자, 다시 생각해 봅시다. 주가 포지션이 반등으로 연결되면 그 기회도 사라져. 조금 지나가 봅시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서 이제 3월 달이 됐어. 2월이 조금 지나서 3월이 됐어요. 3월은 뭐죠? 배당주. 그러면 배당주를 살려고 할 때 6.5% 준다는데 6.3% 준다는데 지금 6.8%라네? 더 떨어지면요. 7%라네? 여러분들 이런 거 그냥 사셔야 돼요. 실적이 일단은 좋아졌지. 거기 내려가서 배당금을 더 많이 받게 됐지. 그럼 사셔야 된다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역 분쟁이고 나발 구간에 이 부분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IMF 때도 나라가 망한다, 부도가 나서 뭐 어쩐다, 뭐 자영업자 다 망해주고 뭐 회사 다 망하고 아파트값 폭락하고 그랬을 때 그때 주준 사람들은 다 뭐 했어요? 다 돈 벌었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 얘기를 이야기하잖아. 뭐라 그래요? 돈 있던 놈들이 더 많이 벌었다. 돈 있는 놈들만 앞으로 계속 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네. 전체 품목에 대한 관세가 아니지. 미국에 수출하는 거잖아. 그리고 멕시코에서 넘어가는 부분인데 그렇게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생각해 봐요. 캐나다하고 멕시코에서 만든 제품이 미국으로 넘어갈 때 관세를 부과하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만들거나 말레이시아 만들거나 필리핀에서 만든 것들 넘어갈 때 관세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만든 거 관세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전체 실적에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아.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뭐냐? 관세가 유럽을 넘어서 우리나라한테 영향을 줄 것이냐? 또는 우리나라 품목을 콕 집어가지고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실적이 줄어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판매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 관세가 부과되잖아요. 만약에 이 반도체 같은 경우 자동차는 뭐 솔직히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반도체에다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HBM에다가. 안 살 거요? 안 사요? 가격이 비싸졌어. 그래서 10,000원 하던 게 12,000원이 됐어요. 안 사요? 사야지. 왜? 필요하니까. 이게 뭐다? 수요와 공급. 경제학 원론에 나오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 과목일 거예요. 수요와 공급. 아담 스미스 뭐 그런 거 나오고 수요 한계 곡선 뭐 이런 거 다 나오죠.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야기가 경제학 원론 가장 처음에 나와요. 대학교에서 공부하시면 아실 거예요. 첫 번째 과목에 나올 겁니다. 당연히 덜 산다고? 덜 살 수가 없지. 왜? 수요가 많다니까요.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집에 쌀이 떨어졌어. 근데 쌀값이 올랐어. 안 사? 집에 쌀이 없는데 AI 반도체가 왜 필요 없다는 거. 그 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AI 반도체가 왜 앞에서 다시 들으세요. 그 딥시크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얘기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 앞에 거 듣고 오세요. 쌀이 없으면 쌀값이 올라도 쌀을 사야 돼. 이해되시죠? 쌀이 없으면 쌀값이 올라도 사야 된다고. AI 시장은 이제 여러분들 조금만 지나보시면 확실히 아시겠지만 블랙웰의 시대가 올 거예요. 왜냐면 단순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경량화 AI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을 돌리기 위한 프로세싱 컴퓨터, 고성능 컴퓨팅이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생각해봐요. 저렴한 모델이 많이 만들어지면 뭐 할까요? 그걸 돌릴 수가 없는데. AI의 그 구조를 보시면 원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대형 모델이고요. 이 밑에 이걸 교사 모델이랍니다. 교사 모델. 이거 제가 설명드렸죠? 그다음에 학생 모델. 이 학생 모델 중에 하나가 저거예요. 경량화된 모델, 강화 모델. 이것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만 혼자서 구동이 될 수가 없어. 이거를 구동시키려면 이것을 해주기 위한 이 프로세스를 처리해주기 위한 여러 가지 환경들이 만들어져야 되거든. 그건 뭘로 할 거냐 이거야. 그래서 지금 중국이 위기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고성능 칩이 없으면 더 이상의 발전이 안 될 겁니다. 끝이야. 지금 뭐 한 2, 3일 만에 그 딥시크 얘기 터지고 나서 한 5일 만인가요? 그럼 어제였어요? 그저께였어요? 챗 GPT에서 나온 거 미니 3.5 미니인가 3.0 미니인가 이거 그냥 단박에 앞질러 버리잖아. 딥시크를요. 단박에 앞질러 버린다고. 비용 측면에서 속도 측면에서 앞질러 버리잖아요. 근데 얘는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얘도 좋아지려면 물론 미국의 수출 규제가 계속 들어가겠지만 결과적으로 뭐가 돼야 되겠어요? 고성능 컴퓨팅 시장은 계속적으로 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저가형 모델을 돌리려고 하더라도 고성능 컴퓨팅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이 HBM 상황은 여러분들 1차원적으로만 보면 절대로 안 돼요. 반도체 중에서도 D램 쪽은 지금 완전히 무너졌다 봐야 돼. 아직까지는 삼성전자가 앞서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D램 쪽은 중국이 지금 바로 턱 밑에까지 쫓아왔어. 이게 산업 스파이인지 지랄이 그놈들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턱 밑에까지 쫓아왔어. 그래서 D램 시장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DDR은. 물론 이거에서 더 앞들어 나가겠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거 축소시켜야 됩니다. 왜냐면 중국한테 줘야 돼요. 너 이거 먹고 떨어져라고 줘야 돼. 계속 만들기 하겠죠? 하지만 이거는 중국이랑 경쟁이 안 될 겁니다. 가격 경쟁에서 이미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HBM으로 가야 돼요. HBM은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도 공급이 딸립니다. AI 칩이니까. AI 칩에 여러 개 들어가요.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AI 칩 하나에 여러 개가 들어간다고. 여러 개 갖다가 꽂히는 건데 AI 칩에 대한 수요가 아직도 모자라요. 그 공급이 아직도 모자라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어. 이 시대에 있어서 뭐가 됐어?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난리 나겠죠. 더 난리 날 거예요. 어차피 AI는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HBM3E가 뭐 주력이다라고 하지만 조금 지나가면 올해 하반기만 돼도 HM4가 나올 거고요. 내년도에는 HM5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쪽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거거든. 근데 여기다 관세를 매기겠다. 아마 안 매길 거라 생각합니다. 관세를 매기게 됐다. 얘들은 어떻게 해요? 피사도 사야 돼요.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할까? 우리 미국 기업이잖아. AI의 어떤 그 주인장이 되고 싶어. 근데 원가가 부담돼서 못 사겠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안 주겠다 얘기가 될 수 있지. 이거 굉장히 저거한 이야기예요. 보세요. 트럼프가 AC 한국산 반도체에 대해서 HBM에 대해서 관세 부과 올릴 거야. 빅테크 기업들이 아니 트럼프야 그렇게 하면은 우리도 원가 부담이 세져가지고 이게 개발하기 힘들어. 우리가 AI 대량 먹어야 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가? 그러면은 한국산 이 HBM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무역 분쟁이 일어났을 때 무역 분쟁에서 관세 부과를 다 때리는데 한국산 반도체는 유예시켜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는 호재가 돼요, 악재가 돼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이야 그런 얘기가 없죠.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져 버리게 되면 그냥 속수무책이지만 저런 세분화된 상황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자, 지금은 일단 트럼프가 때리고 들어왔잖아요. 트럼프가 때리고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뭐지 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럴 것 같은데 저럴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은데 그럼 여기에서 정신 차리고 나오는 부분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역 분쟁을 1차 무역 분쟁과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중국의 어떤 위협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는 매우 강력한 재료들이 있단 말이야. 뭐가 있어요? 우리는 HBM이 있죠. 반도체 쪽에서. 자동차에서는요. 하이브리드. 물론 외국산도 하이브리드가 많이 나오겠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성능 플러스 가격이 괜찮지. 네. 그래서 반도체 자동차가 이런 쪽에서 뭔가 포지션을 잡게 된다 그러면 나쁘지 않아. 이번에 그 기아나 현대차가 그 IRA 폐지에 대한 부분들에서 비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뭐겠어요? 그동안 얘네들은 뭐 혜택을 받은 것도 없었어. 네. 그런데다가 미국 쪽으로 들어가는 품목들이 얼마나 많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공장에서 만들면 되잖아. 관세 없는 거. 그런 식으로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물론 멕시코 공장에 있는 건 약간 타격이 될 수 있어요. 거기 가까우니까 싣고 가면 됐던 건데 타격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은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까지 주가가 빠져 내려가야 될 이유가 없어. 그러면 주가가 떨어졌을 때 우리가 매수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겠지. 지금 우리 시장을요. 예전에 2018년처럼 보시면 안 돼요. 무역 분쟁이 있었던 그 2018년도처럼 보시면 안 돼요. 이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때는 트럼프가 그냥 막 중국을 막 악재고 중국도 막 갖다가 던지고 막 그냥 뭐 서로 막 치고받고 하다가 결국에는 중국이 흐지부지 돼가지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 그 상태에서 코로나 터트리고 이 지랄이 난 상황이 됐지만 지금은 그런 거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전이나 자동차나 이런 것들을 더 때려야 되겠다. 그러면 시장도 폭락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인버스를 사야 되겠죠. 시장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인버스 사야 되죠? 플러스 개별주로 들어가셔야 돼요. 삼전,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뭐, 그때 되면 뭐, 바이오는 괜찮을 것 같아요. 다 떨어집니다. 네. 철강 괜찮을 것 같아요. 다 떨어집니다. 은행 괜찮을 것 같아요. 다 떨어집니다. 방어주고 지랄이고 다 떨어지는 거야, 일단은. 그래서 이때는 뭘 해야 되냐면, 주가 하락 쪽에 베팅을 하고, 이렇게 가셔야지 돼. 쉽게 하면, 3전 빠지면, 다 빠집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잖아요. 재벌집 막내 핑퐁님 슈퍼챗 2,000원 감사합니다. 쌀값에 보탰겠습니다. 뿡뿡핑핑핑핑뿡뿡핑뿡입니다. 오늘 지각했어요. 성주사님 이제 곧 강세장이죠? 유. 유. 다 끝날 때 와가지고, 뭔 놈의 강세장이냐고. 성주사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오늘 많이 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장을 큰 덩어리로 봅시다. 큰 덩어리. 저는 아직까지 주가가 많이 폭락을 해야 된다, 더 빠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잘 보세요. 코인도 빠졌어요. 미국 증시도 빠집니다. 우리 증시도 빠졌고요. 아시아도 빠졌고요. 다 빠졌습니다. 억울할 게 없잖아, 솔직히 여러분. 네? 아니, 코인도 빠졌어. 미국장도 빠졌어. 일본도 빠졌어. 대만도 빠졌어. 우리나라도 빠졌어. 다 빠졌어. 그러면 왜 억울해요? 남들 다 안 좋을 때 우리도 올라가야 돼? 1월 달에 우리나라가 세계 증시 상승률 1위잖아. 코딱지만큼 올라갔지만, 네. 세계 증시 상승률 1위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이렇게 다 같이 빠질 때는 에브리바디가 다 빠지고 시장이 빠질 때는 삼전이고 나발이고 그게 되게 위험해 보이겠지. 올라갈 때는요. 그것만큼 좋은 주식이 없어. 네?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냐면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생각되는 것들 잘 보고 계세요. 당장 오늘 사야 될 이유는 없어. 하지만 잘 보고 계세요. 잘 추적하고 계십시오. 내가 살려고 마음먹었던 종목이 내가 생각한 가격보다 더 많이 떨어졌어. 더 기다리세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움직임이 반대로 치고 나갈 때 또 사세요. 더 진행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나만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놈도 빠지고 저놈도 빠지고 그놈도 빠지고 저 나라도 빠지고 이 나라도 빠집니다. 이제는 트럼프가 관세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코인도 만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미국장도 만만한 상황이 안 됐어. 떨어지면 다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떨어지게 되면 떨어지는 과정에는 우리가 매수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뭘 한다고 그랬어요? 상황 보고 있다가 좋아질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면 그때 들어가시면 되고 만약에 계속 빠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포지션을 바꿔서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주가 올라가는 쪽에 베팅하고 있다가는 절대 안 되겠죠. 그때는 삼성이고 뭐 기아고 뭐 바이오고 뭐 지랄이고 다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단계를 걱정할 단계는 지금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도 지지선 깬 거 없습니다. 1월 달에 올라온 거 조금 까먹었다 이 정도지. 솔직히 1월 달에 한 4~5%다 올라왔잖아. 그죠? 계좌 4~5%다 올라갔죠. 오늘 뭐 한 3% 빠졌다고 해가지고 내가 올해 들어서 손해본 건 없잖아. 항상 근데 올라간 것을 뺏기는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열받는 거지. 우리가 뭐 지금 마이너스가 심해서 커져가지고 뭐 이제 큰일 날 것 같아서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게 아니라고. 안 올라가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안 가고 있고 또 주변에선 들려. 막 나쁜 소식 들리고 너 큰일 났다 이런 얘기 나오고 저놈들은 매도하고 막 내일 매수가 들어와서 주가가 반등하면 얘기가 확 달라집니다. 오늘 삼성전자 욕할 수 있지. 그죠? 근데 내일 반등이 나가가지고 내일 한 2% 올랐다 생각해봐. 5만 원 2천원까지 올라갔다. 그러면요. 생각이 달라지겠죠. 하이닉스가 오늘 내려갔어. 4% 내려갔어요. 19만 원이야. 근데 내일 반등해서 20만 원대 회복해줬어.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
상대적인 겁니다, 여러분. 일희일비 하실 이유가 없어요. 무역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지금 캐나다와 멕시코를 건드렸는데 이게 생각보다 반발이 세 가지고 약간 당황하고 있을 걸 생각됩니다. 트럼프가 아이 뭐 고집을 계속 피우고 있겠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현재 미국 그 공화당 내에서도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거든. 월가에서는 대놓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혼자서 모르겠어 이씨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 결과적으로는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대통령의 자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최종 결정권자이긴 하지만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조율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물론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지만. 그죠? 물론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까지 혼란으로 몰고 들어가는 것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죠. 악재가 연달아 나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그래도 명절이 있어서 한번 쉬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으니까 괜찮을 거고 이재용이 이제 무죄 판결 받았잖아요. 그럼 좀 더 나을 수도 있고요. 근데 회장님들은 원래 감옥에 가 있는 게 더 우리한테 도움이 되긴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뭐 더 빠진다, 뭐 어디까지 간다 이런 거 확신 못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수 2천까지 빠진다. 누가 장담할 수 있을 건데? 안 가면. 안 가면 말고지 뭐. 그거 아니야? 나는 반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지수 5,000포인트 간다. 안 가면 말고? 근데 이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우량주나 대형주나 시장을 투자할 때는 시장 5,000포인트 갑니다. 하이닉스 50만 원 갑니다. 이거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가요. 옛날에 그 현대증권 이익치 회장이 얘기했던 거 있잖아. IMF 때 지수가 800 아니지. 여기였죠. 200포인트였는데 코스피 시장 2,000포인트 갑니다. 그래가지고 욕 더럽게 먹었잖아요. 근데 가지. 언제? 10년 후에 갔잖아. 지수 5,000포인트요? 아니 지수가 10배를 갔는데 여기서 뭐 못 가겠어?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정말로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올라가는 쪽에 베팅을 하게 되면 내가 물렸다 하더라도 기다렸을 때 어떻게든 성취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려가는 쪽에 베팅해 버리게 되면요. 답이 없습니다. 그럼 안 가면 말고가 되는 거야. 안 갈 수도 있어. 왜냐면 지수 포인트가 만약에 여기서 내가 1000포인트 간다. 안 갈 수도 있잖아. 당연히 안 갈 수도 있죠. 2000포인트 깨진다. 안 깨질 수도 있어요. 평생 안 깨질 수도 있습니다. 2000포인트는.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방으로 베팅하는 사람들은 절대 못 삽니다. 상방으로 보는 사람이 베팅하는 거야. 내가 아까도 얘기했죠. 삼성전자가 3만 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코스피 지수 2000포인트 깨진다니까? 삼성전자를 단순하게 진짜 종목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제발 좀 부탁입니다. 네? 삼성전자는 그냥 단순하게 종목이 아니야. 그건 종목이 아니라고. 시장 그 자체란 말이에요. 삼성전자를 뛰어넘는 어떤 시가총액의 종목이 나타나면 상황은 바뀔 수 있어.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둘이 합쳐가고 시총이 450조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시총이 2000조인데 약 4분의 1이야. 즉 반도체 시장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나라 시총의 4분의 1이 흔들리는 거야. 다른 거 좁쌀만한 애들까지 다 갖다 붙이면은요. 거의 한 40%, 한 30% 이상? 3분의 1 정도, 시총의 3분의 1 정도가 휘청휘청 한단 말이에요. 네? 내가 죽으면 여기다가 자동차까지 붙여볼까? 그러면 약 40% 정도 됩니다. 그럼 반도체 자동차가 뒤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시총의 40%가 뒤져버리는 거거든. 그럼 장은 끝이야. 우리는 주식 투자하면 안 돼요. 장이 2000포인트까지 떨어진다는데 투자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 그잖아요. 지금 주식 방송하는 사람들 다 보세요. 뭐 주가가 떨어진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 별말 없겠지만
투자를 해야 되겠다. 뭘 사야 되겠다. 시장은 뭐 앞으로 더 잘 갈 것이다. 경제는 이렇게 될 것이다.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하는 사람들. 삼장 가면 안 되지, 솔직히. 그렇잖아. 왜 이게 빠지면 다 죽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아빠가 없어. 그러면 이 집안이 어떻게 될까? 그건 똑같은 거요. 그러니까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애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경제 활동은 아빠만 하고 있어. 아빠가 나가버렸어. 얘네들이 지금 사는 게 좋아질까 나빠질까? 나빠지겠지. 그죠? 귀가 팔락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아주 뭐라 그럴까요? 제가 100% T라고 그랬죠. 100% T. 나는 감정으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냥 납득이 될 만한 내용들을 가지고 가는 거야. 아주 상식적인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편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강의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럴 수밖에 없는 내용이잖아. 지수가 5,000포인트 가는 거 맞아요. 간다니까? 근데 언제 가지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수가 5,000포인트 간다. 삼성전자 사놓고 그냥 개겨버려. 지수 5,000원 갔을 때 삼성전자 얼마 가겠느냐? 15만원 간다니까? 그죠? 그렇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생각할 건 뭐가 되겠냔 말이에요. 지수라는 게, 이 시장이라는 게 저처럼 이렇게 딱 객관적인 부분들만 가지고서 딱 분석했을 때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 투자를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마음이 다 움직이죠. 그냥 막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막 네근반, 다섯 근반, 여섯 근반 이렇게 하잖아. 그죠? 두근두근 되고 그냥 올라가면 좋고 내려가면 싫고 막 그냥 오늘 뭐 이렇게 좋은 얘기 들으면 기대감이 있다가 떨어지면은 나쁜 얘기 나오면 또 공포감이 물어들었다.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멘탈을 잡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멘탈은 어떻게 해요? 내가 감정적인 투자를 하게 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 근데 나는 이성적인 기준을 세워놓고 흔들리는 파도에 그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내가 몸이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어. 근데 나는 그 기준을 잡고 가는 거지. 이 새끼들 그래? 내가 너를 한번 분석해보지. 이런 의도였어? 이 자식들 봐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세이렌의 노래를 듣고 싶으면 어떡 하라겠어요? 세이렌의 노래를 듣고 싶으면 묶어라 이거야. 묶어라. 나를 돛대에 묶어라. 절대로 나를 풀어주지 마라. 그럼 나는 세이렌의 노래를 듣겠다 이거지. 여러분 쉽지 않아요.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저도 뭐예요? 투자자잖아요. 전문가이기 전에 투자자잖아. 오늘 계좌가 깨졌을까 안 깨졌을까? 깨졌겠지. 하지만 나는 데미지가 한 개도 없어. 기분만 나빠. 에이씨 썩을 새끼들. 아이 또 이제 좀 더 걸리겠네. 에이 이번에 좀 올라가려나? 에이 또 한두 달 더 걸리겠네. 나는 그거지. 아이고 빠져가지고 큰일 났네. 다 팔아야 되나? 어떡하죠? 떨어지면 더 사면 되지. 오히려 배당 오늘 기아 같은 거 떨어지니까 배당이 6.3%에서 6.8% 늘어났어. 와씨 0.5% 배당 더 받게 생겨 먹었네. 에? 여러분 아직 젊잖아. 내일 모레 죽을 사람 있어요? 내일 모레 죽을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잖아. 솔직히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 없잖아. 내일 모레 망하지 않아. 큰일 안 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관세 전쟁이 네? 이 관세의 어떤 그 분쟁이 트럼프 1기 때와는 조금 달라요. 트럼프 1기 때와 달라. 언제 죽을지는 알 수 없잖아. 하지만 내일 모레 죽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배당 들어오면은 짭짤할걸? 이럴 때 쌀 때 많이 사놓으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4월 달에 돈 좀 만질 수 있다니까. 진짜로. 4월 달 돼가지고 계좌가 오늘 갑자기 확 올라갔어요. 뭐 때문에? 배당금 때문에. 배당을 많이 받아 놓으시면 손해도 많이 안 봅니다. 10년 후까지 안 갈 수도 있다니까. 아니 보세요. 여기 1500포인트 깨졌을 때 1년 만에 3000 갈 거라 누가 생각했을까?
누가 생각했을까? 이때와 이때가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2018년, 19년 때와 지금의 이 무역 전쟁은 다릅니다. 네. 여러분, 지금은 살아남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냥 주가 떨어질 때 싸다고 막 들어가서 막 사려고 하지 마시고 주가가 어느 정도 시장까지 돌아서는 자리까지 느긋하게 기다리세요. 매매하지 않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매수하지 않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꼭 오늘도 사야 되고 어제도 사야 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샀는데 오늘 올라가는 거 보고 샀는데 내일 처맞을 수도 있어. 처맞으면 뭐라 그래? 한 번에 안 가니까 기다려. 떨어졌다가 다 올라가는 거야.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밑에서 사도 똑같아요. 위에서 사도 똑같고 갈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들어가는 부분들인 거지. 그죠? 그죠? 3년이나 7년 차면 한 번 해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 번 해먹었어야지. 7년 차면 여기서 사가지고 한 번 해먹고 그다음에 여기 사가지고 해먹을 수도 있고 안 해먹을 수도 있고 뭐 특별하게 지금 5만 원대 아니 지금 나는 정말로 이상한 게 가격이 8만 원만 와도 사겠습니다. 7만 원도 사겠습니다. 그랬던 분들이 5만 원 왔는데 안 산다. 왜 그럴까요? 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끌지 맙시다. 겁먹지 맙시다. 겁내지 맙시다. 어차피 지금 팔아먹은 놈들도 주가 올라가면 다시 들어옵니다. 걔들 어디 안 가요. 걔들 어디 안 갑니다. 지금 팔아가지고 이게 뭐 손절하고 도망친 사람들 주식 절대 안 해. 국장 안 해. 이런 사람들도 장 올라가면 다 돌아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돌아오는 사람에 포함되어 있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부터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을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이지.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기다리셔야 돼요. 잘 참아내셔야 되고 이겨내셔야 됩니다. 이런 자리 못 이기면 여러분들이 상승장을 볼 수가 없어요. 더 힘든 구간도 많지 않았어요? 더 힘들었던 시기도 많이 있었잖아요. 더 무서웠던 시기도 많았잖아요. 더 지루했던 시기도 많았잖아요. 더 그지 같은 상황, 진짜 앞이 안 보이던 상황. 그때 봐봐, 코로나 때. 그렇잖아요? 버텨냅시다. 시장은 여러분들을 죽이러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한 빚내지 마. 대신에 빚내서 투자하면은 그거 어떻게 알고 다 찾아갑니다. 빚쟁이들이 다 찾아가지고 내 돈 내느라고 다 죽인단 말이야. 그러면 무조건 멘탈 흔들려요. 어떻게든 많이 벌려고 바닥이니까 기회다 해가지고 신용 써가지고 막 이렇게 했다가는요 그냥 바로 귓방망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 가지고 버티세요. 내 돈이 없으면 사지 말고 기다려. 기회는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죠. 반도체 때려서 그런 겁니다. 반도체 때려서요. 작년 7월부터 국장만 떨어진 이유는 반도체를 때려서. 그만큼 시장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반도체만 두들겨 맞을 이유가 뭐가 있어? 없지. 근데 얘네들이 차익실현에 대한 빌미를 삼는다든지 등등을 가지고 반도체 때린 거야. 반도체 때리니까 시장 어떻게 됐어요? 박살났죠. 삼성전자를 때리면 시장이 또 박살납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죠? 네. 잘 기다려 보십시오. 잘 기다려 보십시오. 여러분들, 시장을 끌어올리는 업종과 종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어디 저기 시총 한 600위쯤 되는 애가 갑자기 내가 시장을 살리겠어 하고 시장을 끌어올리지 못합니다. 걔네들은 개별적인 재료가 붙어서 수익이 증가할 수는 있어. 하지만 시장을 올리진 못한다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투자를 하고 있냐면 불안정한 시장 속에서 시장이 올라갈 때 반드시 상승하는 종목들을 가지고 안전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험해 보이죠? 이게 안전한 투자예요. 시장과 함께 움직이는 거. 개별적인 주식들을 가지고 하게 되면 신경 쓸 게 많아. 하지만 이렇게 시장과 관련된 종목들을 밑바닥에서 사놓고 대기하고 있으면
문제될 게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각자 투자의 방법이 다르고 투자의 관점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이 방법으로 저는 아직까지 실패한 적은 없습니다. 그 모든 위기 상황에서 제가 실패했던 적은 없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실패했던 적이 없습니다. 장이 공포스럽고 위기스러울 때는 지수 관련주를 사는 겁니다. 지수 관련주를 갖고 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얘기하더라도 내가 갖고 가야지 수익이 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락장 저점은요, 보통은 이틀 정도 양봉 붙여주면 대부분 나오는데요. 요즘에는 반등폭이 짧아가지고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평선을 일단은 다 끄집어내서 이거를 묶어버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 여기 때처럼 묶어버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 반등은 양봉 2개만 붙으면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3일 정도 볼 것도 아니고요. 양봉 2개째 붙이면 바로 사셔도 돼요. 내일 만약에 주가가 반등해서 이렇게 빨간불 딱 들어와 버린다. 그러면은 바로 달려들지 마시고 내일도 늦지막히 매수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수요일날 공략하시거나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 부분들은 우리가 내일 이야기해 보자고요. 내일 14시에 무방 있죠? 내일 14시 무방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실망하지도 마시고 슬퍼하지도 마시고 아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구나 님이랄 거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거는 뭐 지나간 일이니까 네 지나간 일이니까 아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죠. 네 객관적으로 알 수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네 변하지 않는 것은 기업들은 23년도보다 24년도에 돈을 더 많이 벌었고 올해보다 아니 작년보다 올해 돈을 더 많이 벌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가는 더 내려가 있다는 얘기죠. 이쯤 되면 답을 대부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일단은 뭐 단기적 흔들림은 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부분들 오늘 미국장 잘 보세요. 미국장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이 창대하면 됩니다. 시작은 하락 출발이지만 상승으로 전환돼서 마무리되면 됩니다. 더 이상 볼 거 없어요. 그쪽까지만 우리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들 좋은 밤 되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